야, 저거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는 저거보다 더 심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팡 해킹 그 관련된 뉴스를 처음 네, 대표님 보셨을 거 아니야. 네, 처음에 네.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퇴사자 문제죠. 네. 퇴사자 관리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는 퇴사자가 어쨌든 요 사인키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찍은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면요.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엑셀 파일로 뽑아가요. 개인정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DB를 조회하는 명령을 날려서 그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큰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찝으로 묶은 다음에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쿠팡은 달랐던 게 야금야금 가져갔어요. 되게 장기간 몇 달 동안. 왜 그러냐면은 그 침투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사인인 키라는 거를 이제 퇴사자가 갖고 나갔어요. 로그인 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키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 앱을 쓸 때 쿠팡 앱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 이 사인인 키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키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쿠팡이 뭐 3,700만 건이라고 하면은 3,700만 개의 키를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씩 다 접속을 한 땀 한 땀?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야. 거죠. 예. 비슷한 사례가 통신사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대리점에서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정보 조회하고 가입정보 그렇죠,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입 처리하는 그분께서 아. 한 땀 한 땀 조회를 해서 아. 굉장히 장기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한 이제 이렇게 해서 유출이 네. 된 거라고 뉴스 기사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런 점은 정말 안타깝다 하는 거 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ISMS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ISMS 인증이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인증을 땄는데 왜 털렸냐. 그러니까 ISMS가 그 해킹 막으라고 따는 인증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보안 관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세콤을 달아놨다. 근데 이게 정기 점검을 할 때 세콤이 뭐 눌렀을 때 잘 작동하는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지 이게 배터리가 충분한지 세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는 게 ISMS거든요. 네네. 보안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세콤을 그걸 해놨다고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예,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고 그리고 해킹 대응을 막기 위한 그 체계는 저는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컴플라이언스하고. 네.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안 점검을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은 보통 분기 한 번 아니면 진짜 빠른 월 한 번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ISMS에 되게 막 뭐 너네 뭐 분 단위로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하는 체계도 아니고 그렇게 어쨌든 전 유저 거를 다 그 접근해서 빼간 건데 뭔가 이상 탐지 시스템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네, 저도 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 보통의 그런 그 FDS나 이상 탐지 시스템은요, 그 룰 베이스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임계치가 있거든요. 스레시홀드가 있죠.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1분에 몇 회 이상 이러면 잡고 1시간에 몇 회 이상 길어봤자 하루예요. 그렇게 잡지 않으면은 DB 사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임계치를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출한 이 중국 이 아저씨는 어쨌든 쿠팡 내부 개발자였고 그 스레시홀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이제 그 넘어서게 하실 쿼리 던지면은 안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계정 유출가 아니고 딴 이제 해킹 사례인데 어떤 게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봇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잡히잖아요. 그 룰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도는데 정확히 그 밑으로 이렇게 돌면서 활동을 하는 봇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내부 정보가 나간 거예요. 저는 쿠팡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술적이나 운영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탐지 방법을 계속 변화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이상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스레시홀드 혹은 룰 베이스를 한 번 세팅해 놓으면 잘 안 바꿔요. 바꿨다가 혹시 오진이나 기존에 탐지했던 거를 탐지를 못할까봐 혹시 이게 그 이 운영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이드 이펙트를 네. 자기가 회사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나면은 전부 다 CIS가 뒤집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CIS가 아무리 일 잘하고 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안팀은요, 오디트를 하고 감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받는 팀이지 그걸 수행하는 조직은 개발 조직과 인프라 조직이에요. 17번 서버, 4번 서버 보안 문제 있는데 고쳐라고 지시를 했을 때 개발팀이 고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안 고쳐요.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평가 요소가 달라요. 이제 시스템과 아키텍처를 안전하게 가꾸는 게 목표고, 개발 조직이나 인프라 조직, 뭐 CTO 쪽 조직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뭐 확장 가능하게, 뭐 그렇죠, 그리고 돈을 그렇죠. 잘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목표가 바라보는 바가 다른 상태에서 보안을 뭔가 하려고 할 때 네. CISO는 CTO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보고 시스템 구조를 보고 아키텍처랑 업무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서로 상호 그렇죠, 예, 과실처럼 쌍방과실, 뭐 쌍방과실. 이런 게 저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안을 잘해서 보안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제 하는 일도 없는 것 그치, 같은데 그렇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네, 이런 말을 또 해요. 회사가 만약에 보안 사고 엄청 많이 났다. 그러면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사고가 저렇게 막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네, 되게 힘들고. 그럼 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만 될까요? 개발 조직이나 보안 조직이 아니고 경영 지원팀 이런 데서, 뭐 인사팀 이런 데서 사람이 그만뒀어요.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걸 전부 교체를 해요. 예,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AWS 뭐 클라우드 계정들 다 빼고 거기 개별적으로 요즘 사스를 많이 쓰니까 두두두두 빼는 작업을 보통 퇴사날, 늦어도 다음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누락을 쿠팡은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안 조직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었는데, 클라우드랑 그 데브옵스 가면서 네. 너무도 많은 자동화 시스템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API 키가 다 박혀 있고, 개발 조직에서도 우리가 어느 키가 어느 서버에 있고 막 이걸 또 투명하게 하진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저는 큰 것 같아요. 명확한 보안 규정이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AI 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AI 때문에 뭐 코드 짜기 쉬워졌다. 코드 짜기 쉬우니까 해킹 공격하기도 쉬워졌다.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최근 이슈들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해킹을 많이 당하는 거냐. 예전에는 시작점으로 실제 코드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AI로 사방팔방을 때려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저기 묵혔던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 거네요. 이제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낮아졌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보안 대응을 하는 요 프로세스가 AI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작점에 나가서 보안 패치를 해야 돼요. 그럼 보통 기업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은 서버 관계자들, 서비스 관계자들 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이거 한번 서비스를 내려야 되는데 점검을 언제 잡을 거고, 그럼 이벤트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혹은 미팅에 누가 안 와요, 몇 명이. 다음 주에 다시 넣냐. 이제 이렇게 되고 몇 달 빙빙 돌 때가 있어요.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걸 알고도 못 고치고 계속 돌고 책임 회피하고 뭐 서로의 역할 얘기하고 하니까,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가,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팀이 잘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 조직들이, 각 조직이 자기네가 역할이 어떻게 돼 있고 권한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다 정의를 하고 룰을 만들고, 그래서 뭐 인사 조직, 인프라 조직, 개발 조직, 하다못해 신규 사업 조직까지 그러니까 보안은 예산을 늘렸다고 해결이 되는 거 같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CISO 분도 많이 계세요. 보안 솔루션을 많이 사면은 결국 그걸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산만 늘리면은 이거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사요.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더 자동화를 할 수 있고, 돈이 이만큼 늘렸을 때 인력이 얼만큼 따라 올라가야 되는지, 이게 좀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대표이사 책임져, 예산 더 써, 이제 이거는 이게 좀 약간 1차원적인 저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실제 경계 구간과 실제 구멍들, 보이는 것들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먼저 파악하시는 게 네. 가장 저는 좋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